자, 이번 시간에는 제습 공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습 공조기는 로더를 이용해서 외기 공기를 제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그 공조기 제습 제어에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습 제어할 때 로더에 대해서 로더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습 공조기 설명할 때 이 로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야 이제 제습 공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로더입니다. 로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터는 이 로터의 모터를 갖고 이 큰 원형판을 천천히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천히 돌리면서, 그러면 외기 공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되겠죠. 프로세스 팬을 통해서. 그러면 이 외기의 이제 습기들이 여기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요쪽 부분들의 습기를 머금게 됩니다. 로더에. 머금게 되면 이쪽 통과에는 이제 에어는 습기를 이제 어느 정도 제거된 공기가 이런 식으로 통과가 돼서 서프라이 팬을 통해서 룸으로 들어가겠죠. 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 습기에 머무는 것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공기는 이런 식으로 통과가 돼서 재생 히터를 통과해서 이렇게 리액트 팬, 재생 팬을 통해서 이제 대기로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온의 에어로 이 수분을 머금은 것을 이제 증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증발을 시켜서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160도에서 180도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20도 이상으로 이제 재생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160도에서 180도까지 하려고 하면 전기 히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히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재생 효율은 높지만 에너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스팀을 이용해서 120도 이상으로 이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크게 따지면 제습 공조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이제 제습 공조기 다이어그램을 갖고 한번 전체적으로 제어 관련된 부분들과 조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제습 공조기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좀 전에 이제 프로세스 팬, 리액트 팬, 이제 급기 팬이 있고, 그리고 재생 히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댐퍼들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온도 센서, 습도 센서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죠.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제습 공조기가 어떻게 순서대로 움직이고 켜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습 공조기를 먼저 켤 때 댐퍼를 먼저 1순위로 켜야 되겠죠. 요 이제 환기 댐퍼와 이제 외기 댐퍼를. 그럼 외기 댐퍼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열렸다 싶을 때 어떤 걸 다음에 해야 되냐면 이 로더를 먼저 돌려야 됩니다. 로터. 그래야지만 이게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팬을 이게 2번으로 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팬과 프로세스 팬 그리고 급기 팬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밸브하고 이 밸브들을, 그리고 여기에는 냉방을 이제 제어하는 이런 이제 장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댐퍼, 두 번째는 로더, 세 번째는 리액트 프로세스 급기팬 순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밸브를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오프 할 때는 좀 지울게요. 오프 할 때는 일단 오프를 할 때는 먼저 이 밸브를 먼저 닫아야 되겠죠. 요 밸브들을 먼저 이제 닫아야 될 겁니다. 요 부분들. 이제 정지를 시키던가 밸브를 먼저 이제 100% 클로즈를 닫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이게 급기팬 꺼져야 되겠죠. 다음에 프로세스 팬이 꺼집니다. 프로세스 꺼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리액트 팬을 꺼야 되는데, 요 리액트 팬은 실질적으로 한 1분에서 2분가량 돌리고 난 뒤에 보통 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꺼버리면 이 재생히터의 열들이 계속 갔기 때문에 이 재생히터의 열을 최대한 배기시키고 난 뒤에 이제 리액트 팬을 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OA 댐퍼와 이제 환기 댐퍼를 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습 공조기에 이제 운전에 이제 오프 할 때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습 공조기의 스타트 스탑에 대한 순서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제습 공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제습 공조기 먼저 외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외기가 들어올 때 여기 외기 댐퍼 관계 설치가 될 겁니다. 이 공기량을 외기의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 관계 설치가 되고요. 그 동파 방지 히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조기가 꺼졌을 때 이제 코일에 이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필터 차압을 거쳐서 외기의 필터 차압을 필터를 거치고 난 뒤에 여기 이제 필터 차압 센서 관계 들어가겠죠. 얼마나 이제 먼지가 많이 쌓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관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프리코일이 들어갑니다. 이게 냉방이죠, 냉방. 냉방입니다. 냉방 밸브도 이렇게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냉방 밸브로도 설치가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보통 여기 이제 이 프리코일 온도가 있죠. 온도의 설정 값은 SV 값은 보통 한 15도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15도. 왜냐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대기 중에 습도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5도 정도의 이제 설정 값을 놓고 밸브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겨울철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콘덴싱 유릭 DX 코일로 한다 그러면 동파에 염려가 없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15도나 하더라도 밸브가 계속 닫혀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외기 공기가 워낙 찹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코일이 이제 동파가 돼 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프리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일 내에 이제 물을 빼놓는다거나 안 그러면 한 10%나 20%를 열어놔서 계속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돼요. 순환. 그렇지 않으면 100%에게 동파가 나버립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제어를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파가 나버리면 이 코일 전체를 갈아야 되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프레스 스팬을 통해서 이 로더의 이제 습기를 이제 머금게 되겠죠. 그러면 머금게 되면 실제 이제 이 스프라이 팬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룸으로 공기가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공기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좀 이제 습도를 이제 제거된 공기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공기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액트 팬을 통해서 이제 대기준으로 방출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재생 히터가 있습니다. 재생 히터. 이 리액트 코일이 이 재생 히터 후단에 이렇게 리액트 코일 온도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설치가 되겠죠. 이제는 고온 온도라고 고온을 이제 측정할 수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여기에는 한 5kg 정도의 스팀이 이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기 압력표를 보게 되면 그 압력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가 한계점이 되어 있어요. 한 5kg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한 150도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kg 정도는 120도 정도 되고, 증기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20도 이상, 그러니까 5kg 정도 공급이 되게 되면 최대 이제 스팀이 한 150도까지 올라가니까 실제 이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온도까지는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재생이 되는 온도가 이제 스팀 온도로 한 12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해서 맞춰서 이제 재생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터 온도 자체를 최대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밸브를 100% 오픈을 할 때도 많은데, 실제 이 리액터 온도를 이제 120도, 130도에서 뭐 140도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룸의 제습이 좀 더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도까지 설정을 해서 이제 재생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혼합 온습도, 이 리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룸의 이제 리턴의 에어도 요 앞에다. 그러니까 재생 히터 바로 후단에다가 이제 리턴 환기 댐퍼가 이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리턴에 이제 환기 온습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풍량도 이제 설치하는 이제 풍량 센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연감지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되게 되면 혼합 온습도는 이제 감시용으로 구성이 되고요. 왜냐하면 외기와 이제 리턴이 만나는 요 혼합 온도는 이제 감시용으로 이제 온습도를 이렇게 감시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온도가 이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요 온도를 갖고 이렇게 제어를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리턴 온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냉난방 밸브를 조절해서 루미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습 공조기의 제어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습 공조기는 일반적으로 룸이 이제 30% 이하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습 공조기의 방식이고, 사실 이렇게 극기 온습도만 바뀌면 이 노점 온도도 환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노점 온도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딥포인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습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100% 습도가 포화가 돼서 거기서 이제 결로가 발생되는 그 물방울이 발생되는 그 온도를 이제 노점 온도라고 그러는데, 상대 습도와 상대 온도를 알기면 노점 온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산식으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센서를 박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턴에 이제 습도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제습량을 이 리액트 팬에 대한 이제 온도를 이제 조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팅 값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 이제 리액트 온도를, 그러니까 이 환기 습도를 갖고 리액트 팬의 스팀 밸브를 조절하는 방식도 있고요. 요거는 뭐, 근데 요 이제 리액트 코일 온도를 갖고 이 밸브를 제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어를 하는데, 보통은 이 리액트 코일 온도를 갖고 많이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환기 습도를 갖고도 그 재생 히터의 이제 밸브를 조절하는 때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제습 공조기의 이제 다이어그램이고, 뭐 특수한 공조기들은 2단 제습 공조기, 뭐 그리고 또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2단 재생하는 다양한 이제 제습 공조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들만 이제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제습 공조기 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습 공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